결국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니즈에 맞는 적절한 수술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가톨릭 의과대학교 부속병원이죠. 서울 성모병원의 신경외과 중에서도 이제 척추 분야의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신경외과 중에서도 척추를 전공하게 되는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사를 하고 길을 선택해야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제 주변의 친구들끼리 평가를 하잖아요. 너는 무슨 과가 어울려? 막 이런 거. 아무도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외과 계열, 특히 이제 신경외과 쪽이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준 친구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신경외과를 하게 됐고 또 그중에 척추 분야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전문의가 되기 직전에 결정했는데 제 은사님이 교수님이 아직 근무하고 계시고 정년을 앞두고 계신데 저보고 이제 뭐 할 거냐, 전문의가 되면 뭐 할 거냐 제안을 하신 거죠. 그 교수님은 뇌종양을 하신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심 뇌종양 분야에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애가 3명이었어요. 신경외과 트레이닝이 굉장히 혹독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전공이 주 80시간이라서 전공의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데 당시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 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복귀하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브레인 쪽에 전공을 하게 되면 제가 이혼당할 것 같더라고요. 이미 레지던트 때 이제 4년 인턴 하면 5년 동안에 저희 와이프의 삶은 완전히 피폐가 되고 또 이제 상황이 이렇게 아이를 돌봐주는 거를 양쪽 부모님들이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인 쪽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고 그 교수님이 그러면 너는 척추 쪽을 해라. 그게 차라리 너한테 현실적으로 맞겠다. 그래서 선택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냥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 수술이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거. 꼭 이런 경우는 꼭 필요하다, 수술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말총증후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일으키는 경우 안 하면은 영구적인 신경손상이 일어나고 양쪽 마비나 대소변 장애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이제 조카수 마비처럼 마비가 진행하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안 하는 경우보다 훨씬 이득이 큽니다. 척추 질환이 다른 근골격계 질환보다 굉장히 복잡성이 많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척추 질환을 보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보는 선생님들이 시각이 매우 틀려요. 같은 병을 갖고 내가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MRI, CT 사진이 있는데 5명의 전문의한테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외과, 통증외과 물어보면 의견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표준화가 덜 된 질환이기도 해요. 어떤 질환의 표준화, 치료의 표준화가 그 과에서 표준화는 좀 쉬운데 이제 다학제적인 표준화는 굉장히 왜냐하면 과 안에 여러 가지 좀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진료, 치료 지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연다, 개복한다. 복부를 여는 건 아니지만은 오픈을 한다는 얘기죠. 수술 부위가 절개창이 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0년 정도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절개창이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협착전 수술하면 더 커져요. 한 이 정도까지 되는데 지금은 협착전이건 디스크건 지금 볼펜을 들고 계시잖아요. 볼펜엔 직경 정도 한 1cm, 컵에 한 1.5cm 그 정도 안에서 하나의 협착증이나 하나의 디스크 정도는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제가 이제 수련을 받을 때는 척추 의사들한테 가장 두려운 합병증이 뭐였냐면 염증이에요. 감염.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병원의 시설이 지금보다는 낙후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개방형 수술을 했기 때문에 상처가 크고 또 견인기로 한참 이제 땡기고 있으면은 근육의 부분 손상들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이 외부로부터의 세균 감염 또는 외부가 아니더라도 환자 몸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감염의 가능성이 있던 이 균들이 거기에 붙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염증이 생기면 최소 6주, 길게는 3개월 이상 병원에서 항생제를 계속 맞고 그러면 결과도 안 좋고 항생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도 생기고 그런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감염이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는데 지금 최초 침습 수술이 발전, 특히 내시경 수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감염의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새로운 게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대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성향들이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발견, 그 다음에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은 뭐냐면은 이게 과거에는 내가 배울 때는 교과서에 이 질환은 이렇게 수술하는 게 스탠다드야 그랬는데 나와 내 동료의 수많은 학술적인 공헌과 기여로 적응증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 연구를 하는 의사들이 갖는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과가 예측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분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건강한 20대는 현미경 수술하든 내시경 수술하든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고령으로 갈수록 갖고 계신 지병이 많아질수록 절개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니즈에 맞는 적절한 수술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학회에서 이제 강의할 때 일부 선생님들은 내시경은 항상 현미경보다 좋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통적인 스탠다드한 수술, 현미경 수술이 결코 내시경 수술보다 못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더 최소 침습적인 수술을 배우고 습득하고 제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갈수록 고령 환자가 많아지고 내외과적인 리스크를 맡는 환자들한테 그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수술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9년 이때 한국에서 당시에 이제 60 정도 되신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클래식한 수술밖에 못해요. 그런 이분들이 볼 때 이게 뭐 1cm도 될까 말까 한 그런 구멍을 넣어가지고 협착증 수술하고 디스크 수술한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넌센스 같이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좀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미국에서 여러 가지 학회 관련돼서 이제 일도 하고 논문도 쓰게 되고 하면서 한국은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저희 은퇴하신 저희 교수님이 있는데 내시경 수술을 일부는 하셨지만은 최소침 수술에 대해 상당히 적대감이 있었거든요. 13년 전에 서울 성모병원 왔을 때 제가 하는 수술을 보고 이제 조금 바뀌신 거죠. 그 다음에 은퇴하시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는 교수님이 내시경 수술이 이제 스탠다드야. 뭐 이건 꼭 배워야 돼. 이런 멘트도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시각이라는 게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제 학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져도 사람은 제한적인 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이제 국제 무대에서 전환점이 된 건 한 2017년, 18년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가 뭐냐에 대해서는 약간 디베이트가 있는데 국제적인 의미에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글로벌 스파인 컨그레스라고 GSC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장 국제적인 학회예요. 그리고 이제 GSC가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북미 척추외과 학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척추 학회가 있어요. 이게 세 개 학회가 가장 큰 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017년에 GSC 밀란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GSC 회장님이 있어요. 회장님이 저를 "Hey, look, 나 너랑 할 얘기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리 AO GSC에 내시경 같은 최저침습 수술을 교육 컨텐츠로 만들어야겠다. 네가 좀 도와줘. 그런 요청을 했어요. 2017년에. 그래서 제가 한국의 다른 선생님들하고 2018년도부터 GSC 싱가포르에서 열렸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로 이제 내시경 트레이닝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 AO에서도 다보스 포럼이 있어요. 12월에 하는. 다보스에서 하는 이 교육 컨텐츠인데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로 AO 스파인 그 내시경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체어퍼슨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2017년에서 2018년 이게 굉장히 큰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거를 계기로 이제 큰 학회 그 GSC, 나스, 그다음에 유럽 거기에 이제 내시경 관련된 뭐 입김을 많이 넣었죠. 그래서 한국 선생님들도 많이 초청해서 들어가서 발표하게끔 세션 만들고 또 한국 학회가 공식 컬래버레이션 학회로 인볼브돼서 좀 할 수 있게끔 중간에 다리 역할도 하고 일종의 뭐 앰버서더라고 할까 그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10년 전쯤에 그때 제가 이분을 만나보진 못했어요. 요새는 페이스북을 거의 안 하는데 당시에 한 10년 전, 15년 전은 초창기는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대전에서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어느 날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김 교수님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저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명이라고 하면은 한자로 쓰면은 유명하다 그런 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보내준 거는 한자는 명령할 때의 명자예요.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고 저도 그러지만은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개인을 위한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꼭 기억하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를 잘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 하늘로부터 제가 큰 미션을 받은 건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